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 청사진 공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 청사진 공개. 이 배경에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 포럼이 일본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본 도쿄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세계 1위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지금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일본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보면 일본 도쿄 시나가와 인터시티 홀이고요. 일시는 2019년도 9월 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 재팬이 열렸죠. 미국, 중국, 한국이 올해 네 번째로 포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2016년부터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는데 올해만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넨에서 독일 미넨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핵심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EUV 공정과 관련된 발표입니다. 특히 EUV 같은 경우는 일본이 콕 집어서 겨냥했던 분야죠. 특히 포토레지스트,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콕 집어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막아버리면 EUV로 만든 칩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극복하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일본에서 개최하고 또 EUV 포토레지스트도 벨기에에서 들어오고 이번에 또 그 수출 규제 품목이었는데 배로 이제 다시 띄우고 이런 해제도 한번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EUV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물 건너갔다. 제재가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TSMC가 경쟁을 벌이는 핵심 분야가 EUV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일본에서 포럼을 강행을 했어요. 이 포럼을 강행한 이유가 연초에 발표된 2030년 빈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세계 1위 이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포럼을 강행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2019년도 2분기 파운드리 10개사 시장 점유율 해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TSMC가 전통 강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떠오르는 강자 그래서 TSMC는 49.2%, 삼성전자는 18%,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2위에서 지금 3위로 떨어진 8.7%, 그리고 UMC 대만 업체죠. SMIC 중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타워재즈 호엉, PSC, 그 다음에 DB하이텍, VIS도 있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0.9%. 지금 한국의 원래 강자가 DB하이텍입니다. 그 전에 꽤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0.9%로 많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자, 참 안타까운 면이고요. DB하이텍이 점점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파운드리 분야를 육성을 하면서 성장하던 삼성전자가 소재 수출 규제로 EUV 공정을 활용한 수주전에서 차질을 빚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EUV 공정을 가지고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딱 이렇게 하면서 수주가 끊어져 버린 거죠. 수주가 끊어져 버려서 삼성전자로서는 그 이번에 파운드리 포럼을 열어서 우리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특히 일본에서 이 파운드리 포럼을 딱 시간에 맞게 열리게 된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 고객사들이 물량을 TSMC로 돌려야 할지 검토가 된 것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본의 규제 시간 동안 TSMC가 대규모 투자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5월 달에 올 하반기 인력이 3,000명
채용을 하겠다. 4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 4조 7천억 같은 경우는 3나노, 5나노 공정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여러 분야에서 사람을 뽑죠. 그러나 TSMC는 파운드리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그 여러 분종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만 딱 떼놓고 보면 TSMC가 삼성에 비해서 연간 2배 이상의 인력을 뽑고 R&D도 한 2배 이상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결론으로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다시 들어가서 행사 진행을 보면 이번 행사는 한일 관계 악화를 의식해서 비공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들이 320명이나 참가했다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여기에 참가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소니 등 일본 유명 대기업 관계자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 의미를 한번 보면 일본이 삼성을 망하게 하겠다고 콕 집어서 EUV를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 EUV 분야에 파운드리 분야에 지금 포럼을 개최를 하고 특히 EUV 공정에 대해서 이번에 또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의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 의의를 보면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일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극자외선 공정기술 EUV라는 극자외선 공정기술과 새로운 메모리인 Embedded MRAM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관계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국 반도체 시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메일을 받은 후부터는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정치 레벨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MRAM 기술 등 세계적으로 무수한 한국 반도체 기술을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 수출 등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까다로운 정치 논리를 경제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 이번에 수출 규제 때문에 자기들도 경제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다. 지금 그것을 반증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삼성은 일본에 가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큰 삼성전자가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매그나칩을 인수를 포기를 했거든요. 매그나칩 같은 경우는 전체 토탈로 다 만든 업체였는데 그 전에 하이닉스 시절에 분사돼서 매그나칩이라고 따로 만들어졌는데 이 매그나칩을 다시 합병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번에 수출 규제가 없었으면 SK하이닉스에서도 매그나칩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 또한 전통적인 한국 파운드리 분야에서 오랜 기간을 일했던 DB하이텍이 생각만큼 성장을 못해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DB하이텍도 많이 성장해서 한국을 빛내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을 들어줘서 감사하고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